자, 이번 이야기 오랜만에 찾아오신 탕리니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탕리니님. 오늘 탕리니님과 한 3시간 정도 토킹을 하고 싶지만 네. 너무 바쁘신 와중이니까 바로 한번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리디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탁송 일을 하시다가 수행기사로 전업을 하신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모 기업의 임원분을 모시게 되었대요. 어떤 대리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저랑 같이 일을 해보실래요? 해서 스카웃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 기업의 임원분이신데, 보통 수행비서라고 하면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스케줄을 관리해주거나 그런 거만큼의 수행비서는 아니고, 골프장에 가면은 골프장 모셔드리고 골프백 꺼내드리고 뭐 어디 전달해주고 다시 집에 오면 창고에 넣어놓는 약간 그런 식이었대요. 근데 어느 하루는 충북 괴산으로 그 임원분을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미팅 끝내고 다시 다른 지역 가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얘기는 아니고 기사분이 좀 졸리다 보니까 임원분이 자기가 겪으신 얘기를 해주셨대요. 저도 전달받은 얘기라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 기업의 임원을 돌비라고 부르겠습니다. 돌비는 모 기업의 임원이었고, 임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방에 있었대요. 지방에서 임원의 단계를 밟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면서 결혼도 하고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임원분이 임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회사에서 사택도 구해주었고, 사택은 한남동에 위치한 되게 괜찮은 집이었대요. 뭐 앞에 조그만한 정원도 있었고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집이 부동산에 나오고 7개월 동안 공실이었대요. 아, 네. 사실 이 집에 대한 집주인은 따로 있었는데, 회사 사측에서 들어가면서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집을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먼저 수리를 하고 사측에 청구를 하여라, 이런 조건이 있었대요. 임원이 되고 나서 이 회사 생활을 하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 한다. 이 집에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이 집은 무조건 계약 기간이 2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 돌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내가 임원이 되니까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런 혜택이 있구나.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해서 돌비의 아내와 함께 그 한남동에 있는 저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딸이 되게 어렸대요. 어렸고 그 해당 일자의 배경도 굉장히 오래 전의 이야기였대요. 예. 근데 그 집에서 뜻밖의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집에 거주하고 3개월쯤 되던 때쯤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차 이렇게 가져가면 문 쫙 열리고 그런 집 있잖아요. 부자 동네. 그런 집이었대요. 그래서 그 차를 집어넣고 그 차고 안에 딸린 문으로 해서 올라가는 식이었대요. 영화 기생충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런 비슷한 구조의 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아내랑 딸아이와 저녁 식사를 하고, 본인은 미팅을 끝낸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서재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 집에 되게 오래된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이런 골동품 가게에 보면은 쇠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딱 잠궈가지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장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구 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주인이 이거를 우리한테 우리가 이사를 왔으니까 선물로 줬나 보다 하고 그 장은 그대로 두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장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거실, TV 바로 옆에 있었대요. 근데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후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근데 새벽 1시였고 아내는 딸아이와 함께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재우다 잠들었겠죠? 근데 자기 침실에는 자기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딸아이도 없었어요. 근데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애기들 까르륵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왜요? 예.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막 발로 우다다다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 똘비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는 딸내미가 하나인데 저렇게 많은 발소리가 들린다면 위층에서 들리거나 거실에서 들리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집은 저택입니다. 위층이 없어요. 그래서 2층 그 라인이 끝이었고 뭘까 하면서 서재의 문을 열고 나가서 거실을 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대요.
거실에는 주황 색깔 불빛의 미등만 천장에 6개가 달려 있어서 그것만 TV를 밝혀주고 있었고 전혀 없었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옛날 장롱같이 생긴 그 장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대요. 우리 보통 사진을 세워두잖아요. 뒤에 받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이 엎어져 있었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왜 엎어져 있지? 뭐 와이프가 아까 청소하다가 엎어놨나 보다. 다시 세워놨대요. 다시 서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을 거의 끝마칠 때쯤에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서? 차고에서. 근데 차고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저택 자체가 차고를 비칠 수 있는 CCTV도 있고 그 방 건물 입구를 들어오는 CCTV도 있는데 똘비 입장에서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정말 무서웠대요 그때. 그래서 차고 CCTV를 봤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 분명 트렁크가 닫혀 있었고 트렁크가 열렸다면 내가 분명히 알아서 닫았을 텐데 저게 왜 열려 있지? 이러고 차고로 내려가서 트렁크를 닫았답니다. 근데 차고는 정말 조용했대요. 밖에는 그냥 선선한 날씨에 차도 아무도 안 다니고 그냥 조용했대요. 그래서 차고에서 올라가서 근데 내가 이 들었던 소리들은 뭘까 했는데 CCTV를 아까 설치해놨다고 했잖아요. CCTV를 돌려봤대요. 돌려봤는데 보통 사람이 들을 정도의 캉 소리면 CCTV에 담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잠깁니다. 블랙박스도 봤고 CCTV도 봤는데 그냥 트렁크가 혼자 열렸대요. 그래서 이게 차량의 오작동이겠거니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본인이 차키를 이용해서 트렁크를 열었다 한들 거기까지 열릴 만한 위치도 아니었대요. 본인이 해봤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의 오작동인가 보다. 내가 시간이 날 때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첫 번째로 그 똘비한테 생긴 일이었고 와이프를 똘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딸내미는 어디 유치원 중에 보면 국립유치원인가 공립유치원인가 해가지고 되게 좀 부자들만 가는 그런 유치원 있잖아요. 예. 그런 유치원에 가는 아이였대요. 근데 똘비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똘순이 혼자 집에 있습니다. 똘순이가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윙 돌려놓고 자기는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따라놓고 과자를 먹고 있었대요. 잡지를 보면서. TV에는 자연의 소리라고 해서 이거 뭔가를 틀어놨대요. 예. 그걸 이제 시청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서재에서 나무 이렇게 바닥 보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쇠구슬 이렇게 굴리면 좀 뭉퉁한 소리 나면서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면서 뭔가의 장애물에 탁 하고 부딪히고 소리가 멈추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남편이 똘비가 똘순이한테 이 얘기를 해줬대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똘순이도 무섭잖아요. 여자고 집에 혼자 있습니다. 무서워서 똘순이가 거기 앉아서 생각을 해봤대요. 남편 방에서 뭔가가 떨어져서 굴러서 어딘가 부딪혀서 멈출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똘비의 서재에는 그 책상에 보면 장식품 같은 거 중에 지구본 같이 생긴 거 하나 있잖아요. 금색으로 된 거. 그게 하나가 탁 떠올랐대요. 그게 떨어졌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서재의 문을 열었는데 그 책상이 저희가 우리 대표님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쳤을 때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다리를 가려주는 판이 있고 그 밑에가 공간이 있는 그런 책상이었대요. 근데 책상을 봤는데 바닥에는 뭔가 떨어진 흔적은 없는데 책상 밑에 발이 보였대요. 엄청 조그만한 발. 우리 애기들 보면 3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 보면 예. 발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이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발목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였던 거죠. 그렇게 보이면서 자기 딸이 유치원에 있잖아요. 유치원에 있는데 도대체 저 발은 누구의 것인가? 그러면서 서재의 문을 그냥 조용히 닫았대요. 똘순이도 무서웠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역자로 꺾이면서 장을 지나는데 가족 사진이 엎어져 있었답니다. 가족 사진을 다시 세워놓고 똘비가 들어올 때까지 본인은 이 집에 혼자 있으면은 뭔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주머니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티타임을 갖기로 한 거죠. 갔는데 이 집에 홈캠이 있었답니다. 홈캠이 누군가가 지나가거나 움직이면 발견을 해서 얘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런 홈캠이었는데 그 집에 좀 고급저택 같은 데 보면 침입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알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은 부재 중인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게 CCTV에 찍혀버리면 침입자가 발생했다 이러고 알람이 간대요. 근데 똘순이가 나가고 나서 15분 뒤에 딱 10분에서 15분 정도 흘렀을 때 똘비의 핸드폰에 침입자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그 알람이 정확히 40개가 탁 떴대요. 그러면 이 CCTV에 녹음이 될 거잖아요. 녹화가 되거나 CCTV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근데 집 안에 있는 홈캠이 있잖아요. 홈캠이 고개가 계속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잡힌 건 없고 장 건너편에 있던 소파 옆에 다른 별도의 이렇게 사진을 하나 세워놨는데 사진 하나 딱 들어가는 거 하나랑 그리고 4장짜리 4컷 사진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의 사진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를 딱 가만히 홈캠이 보다가 두 개가 탁 엎어졌대요. 근데 이 똘비가 보고 나서 똘순이한테 전화를 한 거죠. 네. 여보 어디야? 이랬는데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나와서 여기 건너편에 커피숍에 잠깐 앉아있다. 당신 언제 오냐? 나 여기 집에 있기가 사실 좀 무서워.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니까 똘비가 그러면 내가 오늘 오후에 시간이 좀 비니까 일찍 들어갈게.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대요. 근데 네. 아이를 하원시키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또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알람이 30개가 탁 떴대요. 예. 보통 우리가 알람이라고 하는 거는 돌비님이 공포라디오 이렇게 유튜브 키면은 저한테도 알람이 오거든요. 예. 뭐 생방송이 시작됐다고. 중요한 하나만 알람이지. 이렇게 뜨잖아요. 예. 하나는 뜨는데 그 알람은 정말 그 읽지 않은 알람 30개 탁 뜨는 거예요. 보통의 CCTV는 하나의 알람을 보낸대요. 그래서 이게 3분이나 5분 간격으로 보내게 돼 있는데 30개의 알람이 한 번에 탁 떴다는 거는 똘비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스템의 오류일 수도 있겠다. 근데 또 반면 생각해보면 액자가 엎어진 걸 본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너무 피곤해서 본 건지 너무 피곤해서 봤다기에는 너무 생생했대요. 액자가 엎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홈캠이 정확히 찍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은영이로 하겠습니다. 아이한테 생긴 일인데 은영이가 영어 듣기라고 하죠. 그런 게 있어서 뭐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이렇게 듣고 있었대요. 헤드셋을 끼고. 근데 그때가 서재에서 반대편에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영상을 틀고 보다가 깍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헤드셋에서. 은영이가 정말 놀라서 헤드셋을 던졌대요. 바로 똘순이한테 달려가서 엄마 나 이런 게 막 들렸다 이랬는데 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똘비와 똘순이는 엄청 절실하진 않은데 그냥 믿는 정도의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똘순이가 은영이를 달랜다고 와 하느님이 은영이 공부 열심히 해서 메시지를 보내줬나 보다 뭐 이렇게 둘러댄 거죠. 근데 은영이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똘순이가 옆에서 재워주고 똘순이가 똘비 방으로 갔나 봐요. 그 잠깐의 3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똘순이가 은영이를 재워놓고 똘순이가 똘비의 서재로 가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은영이가 캬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은영이가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똘순이는 당연히 놀라죠. 자기 딸내미가 자다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불 딱 내리고 막 끌어안고 왜 그래 하는데 은영이가 막 저기 문 가리키면서 문에 뭐 있잖아 이랬대요. 근데 똘비가 방 불을 켰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이 집에 그 장 말고 집주인이 두고 간 물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은영이의 방 문 뒤에 보면 유리는 아닌데 플라스틱 이런 거 줄 몇 개 달아놓고 행운의 상징 이러면서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공세계 느낌의 엽전 같은 걸 여러 개 매달아놓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이 집주인이 남기고 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은영이 방 문 뒤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고 그냥 두고 갔으니까 우리를 위해 선물을 해준 것 이렇게 해서 걸어뒀던 거죠. 근데 똘비가 똘순이랑 은영이를 달래주고 은영이를 다시 재웠대요.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 날에 똘순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역시나 당연히 뭐 이렇게 등교시키고 똘비 회사 가고 혼자 있는데 부엌에서 그 천장에 보면 식탁을 바라보게 전등이 3개가 달려 있었대요. 근데 3개 중에 가운데가 다 꺼졌대요. 다 꺼지고 첫 번째 불이 꺼지면서 두 번째 불이 깜빡깜빡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똘순이가 자기가 이사 오고 난 뒤에 그 불을 간 적이 없으니까 전등이 나갔나 보다. 남편한테 얘기해서 전등을 갈자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건너편이 TV였고 그 오른쪽이 장이었대요. 똘순이가 TV를 보고 있는데 장에 있는 액자가 앞으로 탁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뛰쳐나갔대요.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은영이가 있는 유치원에 가서 은영이를 하교시켜서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똘비는 그 얘기를 회의를 끝내고 나서 똘순이의 장문의 카톡과 함께 알게 돼요. 나 이 집에 정말 못 있겠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내가 그것까지는 조금 사실 무섭긴 한데 방금 있었던 일은 정말 생생하게 느꼈는데 나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서 나 이 집에 못 있겠다. 그래서 나 당신이 퇴근하고 친정으로 와도 되는데 집에는 안 가고 싶다.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그럼 내가 퇴근하고 친정으로 가겠다. 친정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말씀드리고 우리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지하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이렇게 끌고 나오잖아요. 자기 차에 딱 탔는데 미팅을 하던 와중에 진동으로 해놔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핸드폰을 봤는데 집에 뭔가가 발견됐다는 그런 메시지가 딱 뜨는 거예요. 당연히 똘비는 무서웠대요. 지하주차장에는 차들이 엄청 많았고 차 안에 본인 혼자 있는데도 정말 무서웠대요. 핸드폰을 열어서 홈캠부터 봤대요. 집에 불을 다 끄고 나왔대요. 근데 홈캠이 고개를 돌리면 좌측에 고개를 돌리면 식탁에 있는 전등이 보이고 우측을 돌리면 소파를 이렇게 싹 가리키면서 그 정원이 보이게 된대요. 기생충 영화 보시면 거실에서 정원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홈캠이 이렇게 싹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홈캠을 딱 키니까 홈캠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식탁을 보고 있었대요. 홈캠이. 식탁을 보고 있는데 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깜빡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홈캠이 고개를 돌리면서 소파 옆에 있는 액자를 보게 됐대요. 지나치면서 액자가 넘어지고 소파 앞에 탁자에 있는 휴지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싹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대요. 그리고 홈캠이 그대로 정원을 향해서 딱 돌아가는데 정원에 자기 딸이랑 비슷한 아이가 한 명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은 파란 색깔 잠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기린 이런 거 막 그려져 있는 파란 색깔 잠옷을 입고 얼굴은 안 보였는데 왼쪽 팔이 없었답니다. 왼쪽 팔이 없고 다리가 보이고 발이 보였는데 신발을 안 신고 있었대요. 그러고 홈캠을 계속 보고 있는데 홈캠을 조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는데 홈캠이 식탁을 팍 바라보더래요. 팍 바라봤는데 전등이 깜빡이던 게 멈추고 거실 소파 옆에 액자 옆에는 복도였대요. 신발장과 이어지는 복도. 근데 신발장에서 복도를 지나서 거실로 오면 위에 등이 켜집니다. 등이 탁탁탁탁 켜지면서 어떤 아이같이 생긴 사람들이 복도를 이렇게 막 뛰어갔대요. 똘비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무서웠대요. 이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물론 카메라지만 정말 무서웠대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차를 끌고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본인이 있었던 일을 친정 부모님과 똘순이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불과 1시간 전이다. 이런 일이 있었고 난 우리 집에서 3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뭔가 있는 것 같다. 뭐가 문제일까? 라고 했는데 똘비의 집안은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똘비의 할머니는 무당을 더 믿는 분이셨던 거예요. 똘비의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이 주소를 줄 테니까 여기로 한번 가봐라. 너네가 어떤 종교를 믿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를 존경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하느님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목사님을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주소로 적힌 대로 가봐라. 똘순이는 가기 싫었대요. 무섭죠, 사실. 본인이 이 집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는 느낌이 들었대요. 똘비가 하루 시간을 내고 그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예약을 하셨나요? 했는데 이 명함을 보여주면서 저희 할머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왔는데 제가 정말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일을 겪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잠시만 기다리셔라. 들어가자마자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보거나 아니면 시들모에 나오는 그런 무당집의 배경이었대요.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똘비한테 얼굴을 보자마자 엄한 데에 들어가서 살고 있네? 라고 했대요. 똘비가 혹시 저희 집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니까 무당이 너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거야? 라고 한 거죠. 똘비가 사실 이 집을 얻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측에서 구해준 집이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다. 집을 우리가 지금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있고 월세는 뭐 회사에서 내고 있지만 관리비를 내는 금액이 적지는 않았대요. 사실 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떠나서 이 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당이 지금 집에 아무도 없지? 라고 해서 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홈캠을 얘기를 해줬대요. 홈캠은 원래 있던 거냐 했는데 아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서 필수적으로 가입을 했어야 되는 어떤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대요. 조건이었죠.
조건이 있어서 사측을 통해서 가입을 한 거고 거실을 밝히고 있고 나머지 CCTV 2대는 한 대는 정원, 한 대는 차고를 보고 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무당이 가만히 생각을 하던 방울을 흔들었대요. 똘비는 이 무당에 대해서 사실 믿지는 않았대요. 네, 이 본인의 상황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찾아간 거죠. 방울을 흔들면서 너 차 들고 왔냐? 나 좀 그 집에 데려가줘라. 그렇게 된 거지. 무당분을 태우고 무당분의 제자라고 하나요? 그 밖에 계시는 분을 안내해 주시는 분을 같이 태워서 갔대요. 근데 집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무당이 방울을 흔들면서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여기서 너희 집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 한 내비상으로는 300m 정도 나왔대요.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서부터 기운이 안 좋으면 뭔가 안 좋은 건데? 뭔가 좀 이상한데 많이? 그 똘비가 있는 집에 300m 그 사이에는 총 집이 8가구 정도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빈 집이 한 가구가 있었어요. 그 집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고 일단 계속 직진해서 집으로 가. 너 차 어디다 세우냐? 그러니까 차고에 세웁니다. 그대로 너가 원래 하던 그대로 집에 가. 나는 그 뒤를 따라갈게. 라고 해서 갔는데 방울을 흔들면서 계단을 통해서 거실로 올라갔는데 똘비의 등을 팍 치더래요. 야, 너 저게 뭐라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당이 말한 저거는 그 옛날 장 있잖아요. 거실에 있는 거. 그 장을 거기다 둔 거였어요. 똘비가 이게 집주인이 저희가 들어온다고 선물로 줬던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다. 버리기는 좀 그래서 놔뒀다. 너 근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너 저기 잠깐 거실에 앉아봐. 소파에 앉아봐. 이렇게 앉았는데 무당이 부채를 이렇게 흔들더래요. 부채를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싹 뜨면서 흰자가 살짝 보이게 뜨면서 와, 어린이 기가 너무 세네. 근데 똘비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무당이 그랬대요. 야, 너 저거 장 말고 하나 더 있지 않아? 뭐야? 뭐가 하나 더 있는데? 똘비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은영이 방에 있던 그 엽전 뭉탱이 같이 생긴 거. 그래서 그거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무당이 일단 갖고 와봐. 갖고 와서 소파 앞에다 놔뒀대요. 무당이 이런 험한 거를 집안에 두니까 야, 이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겠니? 너는 돈이 다야?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두냐? 당장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냐? 지금 갖다 버리기에는 너무 늦었어. 근데 무당이 가만히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살짝 바뀌는 시점이 있었대요. 약간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바뀌면서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라고 했대요. 이 장이 가로로 잠겨지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똘비는 정말 신기하게 그 장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있는 장식품이다. 장식품인데 좀 큰 장이다. 열어봐야지 하다가 묵혀두고 있었던 거죠. 저 장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똘비한테 열어보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제자분이 손 가리키면서 열어보시면 될 것 같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어보셔라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똘비가 친정집에 가기 전에 봤던 아이의 복장 기억하시나요? 파란색의 기린 모양? 그 기린 옷이 그대로 있었대요. 신발이 한 켤레는 있는데 한 켤레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걸 들고 무당 앞에 갖다 놓으니까 무당이 이게 뭐라고 이거를 한 번도 안 열어봤을까. 똘비의 머리를 치면서 정말 둔하다 너는. 너 이게 안 궁금하냐? 너 일반적인 사람이면 궁금해가지고 나 진짜 뭐 저거 톱질까지 해서라도 열어봤을 것 같은데. 네, 무당이 아무 말 안 하고 이거 다 들고 나 다시 저기 데려다줘 이렇게 한 거예요. 무당이 그걸 들고 간 거죠. 똘비가 도착하고 나서 저 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 장은 내가 뭔가를 부적 같은 걸 써줄 테니까 안에다가 집어넣고 태워라 해서 된 거지. 근데 은영의 방에 있던 그 엽전 같은 몽탱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태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장이랑 엽전 몽탱이 같은 걸 들고 나가서 소각장에 가서 태웁니다. 근데 그러고 2달 정도 정확히 지났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네, 여보세요? 이러고 받았는데 장 어땠어? 이러는 거래요. 갑자기 정말 어떤 여자가 엄청 서글프게 꺽꺽거리면서 장 어디냐고, 그거 장 어딨어? 이런 거예요. 똘비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거기 집주인이라고. 내가 당신들한테 준 선물 장 어딨어? 빨리 말해! 이렇게 한 거예요. 똘비가 화가 났대요. 갑자기 화가 나면서 나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뭐 잃을 뻔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무서운 경험이 있어서 내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이 무당집 가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거 태웠다. 집주인이 태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의 전말이 나오는데 이 처음에 있었던 그 집 있잖아요. 무당이 집을 300m 남기고 들어가기 전에 정말 안 좋다고 한 그 집이랑
똘비가 들어가 있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같은 집주인이래요. 근데 집주인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고 나서 그 안에 물건을 넣어놨던 거죠. 근데 이 첫 번째에 있는 집은 사실 이 얘기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무당이 뭔가 안 좋아라고 했었던 거고, 그 실질적인 딸의 영혼은 똘비의 집에 있었던 거죠. 그 딸이 그 집 주변이 엄청 발달하기 전에 몇 채 안 들어왔을 때 자고 있던 와중에 얘가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집주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딸은 없고 그 잠옷만 있었다는 거예요. 정원 바닥에. 알고 보니까 딸아이가 납치가 돼서 조금 있다가 유기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입고 있던 잠옷을 집에 있던 그 장에다가 넣어놨대요. 근데 그 아이의 나이가 은영이랑 비슷한 또래였대요. 그 집이 비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도 똘비랑 비슷한 딸이 있었고 비슷한 나이대에 아빠와 엄마가 세 식구가 들어와서 살았던 거죠. 세 명의 한 식구가 들어와서 살았던 거고, 같은 일이 발생되니까 그 집도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사측에서는 이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됐냐? 쌌대요. 이유가 단 하나였답니다. 정말 쌌고 오. 사측에서 내어줄 수 있는 그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범위가 딱 들어맞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당신 그 안에 있던 잠옷 어찌냐고, 장 필요 없다 그러면 잠옷이라도 달라 오. 이랬는데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똘비가 혹시 무당분이랑 통화를 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제 중이셔서 저도 못 뵌 지 3일 정도 됐다. 아마 오늘 돌아오실 날인데 보게 된다면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무당이 똘비를 불렀대요. 그 무당집으로 갔는데 잠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한 거예요. 똘비가 정말 놀랬대요. 이 얘기를 해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맞다, 사실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잠옷의 행방을 물어봤었다. 갖다 줘. 근데 얘기는 좋은데 올려 보냈어 라고 했대요. 똘비는 딸에 대한 이 얘기를 무당에게 하지도 않았고 잠옷을 누군가 찾는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똘비 입장에선 정말 신기한 거죠. 무당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당한테 받은 그 잠옷을 집주인한테 갖다 줬는데, 집주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자였고 잠옷을 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무당분이 말하기를 딸의 영혼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분이 엄청 엉엉 울면서 자기가 몹쓸 짓을 한 것 같다. 말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장을 어디다 태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재활용 소각장 같은 데 가면 큰 기계에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갈아서 그걸 태우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런 곳에서 태웠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알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갔는데, 똘비가 관리비를 내잖아요. 이 관리비를 사측에다가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내는 그거였대요. 근데 관리비를 이체를 했는데 없는 계좌라고 뜬 거예요. 집주인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됐대요. 그래서 사측에다 얘기를 한 거죠.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없는 계좌라고 한다. 집주인이랑 연락을 취해줘라. 본인의 연락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사측에서 3일 내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대요. 그럼 이 집에 주인이 없잖아요. 사측에서는 이게 조금 찝찝한 과정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옮기자. 네. 이렇게 해서 옮겼대요. 그러고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옮긴 집은 한남동이 아니라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거기도 똑같이 차고가 있고 저택이었는데 거기는 금액이 정말 비쌌답니다. 사측에서 관리비를 얘기했는데도 기존에 살던 집보다 3배 정도 됐었대요. 그래서 내가 있던 곳이 정말 싼 집이었구나. 그래서 거기가 쌌구나 생각을 하고 자야겠다 하고 잤는데, 꿈에서 휠체어를 탄 어떤 여자가 어떤 조그만한 아기를 끌어안고 그 똘비가 서 있었는데 똘비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똘비가 그때 생각을 했대요. 꿈에서 생각을 했다는 건지 깨서 생각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랑 딸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딸내미가 뭐라고 했대요. 자꾸 뭐라고 하면서 손짓을 했는데 마지막에 들었던 얘기 하나는 기억난대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깼대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의 행방도 당연히 찾아봤겠죠. 전혀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도 부동산 업자도 몰랐대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뒤로 그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인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기사님이 그러면은 아직도 그 은영이와 뭐 이렇게 다 잘 지내는 거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기는 한데 은영이가 그 일이 일어나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거실에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요. 아직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대요. 거실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사님도 생각을 했다는데 은영이는 그 딸아이를 봤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은영이 입장에서는 걔가 좀 그리워서 쳐다봤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얘기는 끝입니다, 이게. 야, 탕리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가 또 지금 어디서 들려주신 거죠, 이게? 지금 졸음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졸음쉼터에서 지금 네. 이 이야기를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네네.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조심히 이제 안전 운전해서 가시는 길 잘 도착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탕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직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탕리니님의 이야기도 업로드가 되면 큰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내 직업에서 겪은 직업괴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